청소년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노동빈곤팀이라는 청소년 노동빈곤팀을 했었던 옆에는 이 어스고 저는 공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이제 딱 정말 날씨가 얄궂게 딱 강의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비가 오는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속상하고, 그때 전에 이제 유명자 지부장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전에 이제 32차 때 교육에 들으러 왔었어요. 그때 여성 노동자와 페미니즘이라는 강의를 들으러 왔었는데, 이제 그때 너무 날씨가 좋았어가지고 왜 이렇게 날씨가 좋냐고 이랬더니 이제 날씨가 좋은 날이 되게 드물다고 하셨어요. 그때 유명자 지부장님이 강의할 때. 근데 정말 유명자 지부장님 말대로 정말 날씨가 짓궂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좀 간단하게 혹은 좀 약간 요약만 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질의응답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진행은 아마 어려울 듯하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청소년 노동의 이제 쟁점과 그 현황,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사회적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청소년 노동의 실태를 이제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이제, 없으면 할 말 없어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기가 좀 그래서, 네, 청소년 노동의 지금 현실 혹은 지금 실태를 이야기해보자면, 이제 2010년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제 청소년 10명 중 3명이 노동을 하고 있다는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변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가까이 있는 던킨도넛이나 대한문 옆에 있는 던킨도넛이나 혹은 저 국가인권위 옆에 있는 맥도날드라는 그런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은 알바를 하고 있다고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자들 1,452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2%의 청소년이 법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다고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잘 안 들리네요. 네, 알고 있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네, 그 최저임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 많다는 것이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좀 더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청소년이 있느냐라는 설문조사에서 75%가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청소년들이 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 사업이나 정책들이 지금 현재에서 청소년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좀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산재보험, 노동자들 산재보험 되게 중요하잖아요. 노동을 할 때. 그리고 어쨌든 자대보험 안에 산재보험 되게 의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산재보험 또한 알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가 10%도 안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말 자료상으로만 나오는 청소년 노동의 그런 실태 현황이라고 한다면, 혹은 드러나 있지 않은 청소년 노동은 과연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은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제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드릴 거는 사실 청소년 노동의 현황이나 지금 현 실태 혹은 현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실 이 사회가 어떻게 청소년을 바라보느냐라는 그 관점이나 시선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노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혹은
이제 뭐 학원에 가거나 그러한 일들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수치에 나온 걸로 봐선 되게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알바나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나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왜 청소년 노동자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혹은 왜 그렇게 알바하기 힘들고 혹은 왜 그렇게 사장들에게 그렇게 임금을 잘 떼먹히는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청소년을 정체화시키는가 혹은 어떻게 청소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청소년을 이제 노동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만 정체화한다는 것 하나와 그리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너무 위험해, 너네가 하기엔 너무 아직 어려 혹은 너무 미성숙해라고 얘기하는 관점들이 되게 이 사회 안에서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팩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청소년 노동을 이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사실 정말 청소년이 노동을 하기에 이런 노동 현장이 혹은 노동 환경이 굉장히 위험하고 좀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청소년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노동 현장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좀 어설프죠.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미숙하게 해서 다가 이렇게 상황도 좀 많이 안 좋아서 죄송스럽고 공기가 말하던 거에 좀 이어서 말을 하자면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너네는 빨리 학교로 가서 공부나 해. 혹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서 일하면 되지. 왜 벌써부터 일을 하려고 하냐. 제가 이제 청소년이었을 때 제가 알바를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이 항상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제일 이렇게 강조하면서 했던 말이 너가 지금 그냥 공부해서 대학 가서 과외를 하면은 네가 지금 알바하는 거에 3배는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아직 노동할 때가 아닌이라고 얘기되는 하지만 이렇게 실상을 바라보면은 패스트푸드점이나 다른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노동자들만으로 사업장을 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청소년 노동자를 제외하고서는 성립되기도 힘든 그런 사업장들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딱 무시한 채 청소년들은 아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었는데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2가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앞에 공기가 얘기한 거랑 조금 겹칠지도 모르겠지만 한 개는 이제 아직이라고 얘기하는 청소년은 아직 노동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 자체를 부정하는 청소년 노동을 근절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 청소년들은 많이 유약하고 미성숙하고 아직 잘 모르니까 조금 더 많이 보호해줘야 된다는 굉장히 보호적인 시선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절론 앞에서 얘기했던 근절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보호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게 그런 보호주의적인 시선에서 나온 정책들이 부모님 동의서라거나 혹은 청소년의 노동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야간 노동을 금지한다거나 주말에 노동하는 걸 금지한다거나 하는 식의 정책들인 것 같은데 그게 정말로 청소년한테 도움이 되나를 살펴봤을 때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부모님 동의서가 얼마나 청소년들의 노동을 제한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그 부모님 동의서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알바를 하던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했을 때 학교에 말하겠다, 부모님한테 말하겠다 이 말 한마디로 정당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듯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근절론 보호론 둘 다 좀 오래되고 캐캐묵은 얘기인데 결국 해답은 조금 간단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같이 청소년 노동에 관련된 활동을 했던 게 한 3년쯤, 2년쯤 전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그 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노동에 대한 구호는 항상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도 노동자다, 청소년도 노동자일 수 있다라는 그 구호가 2년, 3년, 4년을 넘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데는 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어색하게 다시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네, 사실 좀 더 화기애애하고 뭔가 집단의식으로 혹은 토크쇼 식으로 좀 재미있게 혹은 좀 더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실 수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 이런 조건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두서없고 그러더라도 되게 잘 쏙쏙 들어주셨으면 수업을 만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왜 청소년들에게는 노동조합이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이제 청소년 노동을 고민하다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고 혹은 아까 앞에서 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 노동자 없이 그런 패스트푸드점이나 그런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쨌든 그런 노동자들이 청소년 노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청소년들에게는 왜 노동조합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혹은 만들 수 없고 혹은 왜 드러나지 않고 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 원인에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이제 사실 그 노동의 가치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를 노동자라고 정체화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바생들을 보고 노동자라고 하지 않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넌 알바생이야 라고 얘기하듯이 그 알바생은 이제 말을 풀어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라는 그 줄임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청소년 노동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으로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이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없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 좀 프랑스나 어느 국가들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노동법을 가르친다고 노동법을 가르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 안에서 이제 노동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노동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사회에서 사실 지금 학교를 돌아가 보면 이제 입시 위주의 그런 경쟁 위주의 교육만 경쟁 위주의 교육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대학만 가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대학에 가보면 학자금이 걸리죠. 근데 학자금을 받으려면 사실 학자금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학자금을 갚으려면 보통 대학생들부터 대학생 때에도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고리가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기관에서 노동법조차 가르치지 않는 현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고등학교 때 그런 노동법이나 노동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면 혹은 교육받았다면 그렇게 뭔가 자기가 부당한 현실에 있을 때 그렇게 처했을 때 그런 노동조합을 만들고 혹은 이 부당함을 알리고 혹은 사업주와 이제 싸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타멘탐스라는 커피숍 아시죠? 그 타멘탐스라는 커피숍에는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도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가 이제 타멘탐스에서 알바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타멘탐스에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제 노조 위원장이 사장님이다. 그 어떻게 가입을 하고 그 안에서 그 부당함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회 안에서 왜 청소년들은 이렇게 노동조합이나 자기의 부당함이나 이렇게 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되게 개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많은 노동들이 이제 특수고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청소년 노동이나 알바는 그 전부터
되게 개별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많은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고 노동을 함에 있어서 되게 뭔가 자기를 뭔가 노동자라고 정체화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 앞서 얘기했던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되게 개별화되어 있고 개별화되어 있는 사업장들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들기 힘든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방금 얘기했던 이제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청소년 노동자들이 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을까라고 계속해서 고민해보다가 이제 이 사회에서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좀 어스가 더 잘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중학교로 노동인권 교육을 간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분들 대상으로 세 차례 정도 노동인권 교육을 쭉쭉쭉쭉 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마지막 시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게 근데 저희가 왜 이거를 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앞에서 길게 혼자 막 신나고 길게 얘기했어. 여러분들은 이제 곧 노동자가 되실 거고 지금도 노동하고 계신 분들 막 블라블라 얘기했더니 그분이 되게 시크하게 한마디를 하셨던 게 저는 노동자 안 될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갖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 먹고 사세요? 막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는 공무원이 될 거라고 공무원은 노동자 아니지 않냐고 약간 이게 좀 지금 이렇게 사회에서 혹은 청소년들이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의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이렇게 노동자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건설판에서 노동하는 혹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노동자로 떠올리는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을 노동자로 별로 정체화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이렇게 좀 그런 게 되게 심하다는 생각이 그때 확 들어서 약간 충격을 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을 좀 굉장히 양극단으로 너무 신성화해서 바라보거나 혹은 너무 미천하고 핫하는 걸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 속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청소년, 그러니까 성인들까지도 본인의 노동자로 정체화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이 사회에서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에서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굉장히 양극단화되어 있는 노동에 대한 시선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3번이나 교육을 진행하였지만서도 이렇게 그런 질문을 받았던 제가 막 이렇게 진짜 펑펑 울면서 집에 왔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 투쟁, 시위, 파업 이런 단어들이 주는 무게감 혹은 어감, 느낌들이 이 사회에서 너무 명백하게 이렇게 좀 하찮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모이기 힘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노동자로 정체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정체성으로 묶일 수 없는 좀 그런 조건 속에서 청소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청년 유니온이 만들어졌잖아요, 재작년에. 청년 유니온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 노동조합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청소년 노동 혹은 10대 노동의 문제를 많이 포괄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청년 유니온이 잘못하고 있다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청년 유니온이 사회에 던졌던 세대별 노조 혹은 나이에 따른 노조라는 그 개념에서 사실 청소년과 비청소년 사이에 그 너무나 큰 벽이 청년 유니온 안에서 좀 합쳐지기 힘들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동기랑 제가 했었던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네트워킹, 청소년 노동자들의 모임, 혹은 하다못해 청소년 노동자들이 나 오늘 알바에서 완전 짜증나는 일 있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공간 하나를 만드는 게 참 그렇게 힘들구나라는 거를 그 당시 청소년 노동운동 하면서 느꼈던 것 같고 자꾸 그런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사회가. 점점. 대놓고 노동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거나
없이 하는 게 아닌 그렇게 점점 개별화시키고 점점 각자 싸우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좀 사회가 점점 변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은 비단 청소년 노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실은 재능 같은 경우도 특수고용이잖아요. 근데 청소년 노동 중에서 특수고용 노동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노동 중에 하나가 배달 노동인데 배달 노동도 특수고용직으로 되어 있어서 뭐 산재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노동법의 적용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각계로 찢어져 있는 노동자들을 좀 어떻게 모아낼 수 있을지가 우리 모두의 좀 화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여기 재능 용성장이라는 바로 이 공간에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이렇게 좀 크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 2년 전부터 이제 청소년 노동에 대한 활동이나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사실 노동이란 것들이 이제 각자 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어떻게 정체화하게 되는지 혹은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게 만드는지 혹은 사회가 어떻게 규정 지어 내리는지 혹은 왜 교육을 하지 않는 건지라는 그런 문제부터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사실 재능이라는 공간이 되게 특별했다기보다는 좀 와닿았던 이유가 이제 특수고용이라는 문제가 사실 뭔가 재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그 역할을 이제 재능이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청소년 노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고민을 하면서 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앞서 얘기했던 어스의 생각처럼 되게 뭔가 다르지 않구나. 이제 청소년 노동도 그 밑에 있었고 이제 더 밑으로 혹은 더 수면 밑으로 더 깔리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혹은 운동사회 내부 안에서도 이 특수고용의 문제 혹은 청소년 노동의 문제 혹은 청소년 인권의 문제를 이제 더 이제 수면 아래 있게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가시화시키고 좀 더 알려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능에서 이제 뭔가 이런 걸 맡았을 때는 좀 더 청소년 인권에 중점돼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이제 한편으로 이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고 되게 뭔가 짧다는 느낌 혹은 뭔가 후두둑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지나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사실 저는 반이나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청소년 노동자를 볼 때 혹은 만나게 될 때 이제 뭔가 좀 더 다르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희망 혹은 되게 소박한 바람 이런 것들을 가져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준비해온 이야기가 좀 오케이. 네, 어스도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만 네,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후다닥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횡설수설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역대 최고로 긴장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나 어떡해. 왜 이렇게 긴장되지 진짜? 아무튼 그냥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얘기도 했고 거창한 얘기도 했고 이렇게 뭐 이념적인 얘기, 사상적인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되게 아직까지는 심플하고 간단한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구호가 여전히 청소년 노동자에 멈춰있는 말하자면 아직까지 청소년 노동자가 아닌 청소년은 그저 학생일 뿐인 이 사회에서 사실은 청소년 노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청소년에 대한 관점이나 청소년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게 좀 바뀌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한편 들었고요. 그럼에도 그냥 이렇게 좀 심플하고 간단하게 드는 생각은 아니 뭐 예를 들면은 20살 넘은 사람들이 아니면 30살 넘은 사람들이 40살 넘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그 사람한테 너는 왜 일을 해? 라고 묻지 않잖아요. 너는 왜 돈을 벌어? 라고 묻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굳이 20살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언제나 그 질문에 부딪히고 내가 왜 노동을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 뭐 돈 벌어서 핸드폰이나 바꾸려고? 너 돈 벌어서 옷이나 사려고? 근데 어른들도 돈 벌어서 핸드폰 바꾸고 옷 사잖아요. 근데 굳이 청소년이라고 돈 벌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런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좀 노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에 아니라 내 노동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내가 노동할 때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 노동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걸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얘기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더 먼 길을 걸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막막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의 구호는 청소년도 노동자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의 이유를 모를 것이 아니라 청소년 노동의 상황을 묻고 너희의 노동의 환경을 묻고 그렇기에 우리의 노동이 어떻게 바뀌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동지로서 청소년 노동자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라봐주기 시작한다면은 조금이나마 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